네, 여러분들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증명을 하지 않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49페이지인데요. 지수 함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런 걸 지수 함수라고 하는데요. a가 숫자고 x랑 y가 변수죠.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A의 범위는 실수 전체죠? 예? 실수 전체요? 너는 대치동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요런 거 있어요? 네. X의 범위 물어보신 거예요? A. A요? 예. 아니, 지금 자네 뭐 하는 거야, 지금? A 당연히 0보다 크죠. 0보다 커야죠, A가. 네. 그리고, 1이야. 예. 이거 몰라, 이거? 아니 로그에 나오잖아. 로그. 아니, 지수를 먼저 배우잖아. 뭐 로그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진짜, 씨. 자꾸 뭔 소리 하는 거지? 이게 수열과 다른 점이잖아요. 수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n제곱 해도 되잖아요. 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1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상수함수가 나오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알아줘야 할 게 무엇이다? 이 함수에는 뭐가 있다? 점이요. 점근선. 증가와 감소가 있죠. 증가, 감소 여러분 맨날 체크죠. 증가, 감소. 자,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음수일 때 감소하죠. 아니 그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진짜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카톡 창에, 카톡방에 쉬는 시간에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A가 저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네. A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으로 그리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라고 해보죠. 그 말은 A가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알고 있죠. 얘는 뭐예요? 얘를 어떻게 했다? Y축대칭.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a분의 1이라고 한 애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말이 없더라도 증가 감소를 알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49페이지에 극한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x가 어떠한 숫자로 가까이 갈 때 너의 극한이 무엇이 된다? a r제곱이 된다 라고 그냥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설명을 하자면 지수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얘를 정의한 거예요. 말이 어렵죠? 네. 말이 어렵습니다. 지수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등으로 정의한 거예요. 이런 뭐가 좋죠? 예습한 친구들? 얘 역함수도 연속이고요. 얘도 미분 가능이고요. 역함수도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물어보면 정의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럼 됩니다. 면접에서도 물어본다면. 자, 안 물어보겠죠, 아무도. 자, 그 아래에 뭐 별거 없습니다. 이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죠. 뭐라고? 자, 확통이었죠? 자, 아니 증가를 해야지 플러스 무한대로 발생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감소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 다르겠죠. A가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점근선이 무엇이다? 얘가 된다. 얘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굳이 막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증가냐 감소냐를 잘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도 체크해봤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체크해봐야겠죠. 예.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냥 너가 연속이다. 얘가 연속이다라는 의미인 거 알겠어요? 네. 너의 극한 값과 너를 fx라고 했을 때 너의 함수값이 같죠. 네. 그냥 연속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극한인데 연속이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그냥 막 값을 대입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답이 막 나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뒤에 예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1번. 아 이거 다른 거 없나 이거? 아,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수렴 발산 조사라고 하네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보죠.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너랑 너랑 증가 함수니까 매우 매우 커지겠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로 위아래 식을 나눠야겠다. 아니면은 얘가 n일 때 우리가 식을 조작했던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를 나눕니다. 3의 x제곱으로 나누면 뭐 이렇게 될까요? 그럼 보여요? 수렴? 자, 여기서 1은 뭐예요? 상수요. 네.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상수함수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무튼 수렴 너 어디로 수렴? 0. 네, 감소함수니까 0으로 수렴하죠. 다 수렴하니까 이 경우에 어디로 수렴한다? 전체적으로 네, 여기로 수렴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 우리는 추가적으로 또 무엇을 해볼 거냐? 뭐 이런 걸 해볼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갑니다. 왜 0이죠? 네? 왜 0이죠? 3분의 1 x 제곱이 또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분모가 무한대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네.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자, x가 증가할 때 얘는 증가함수죠. 예. 그래프가 생각이 나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반대로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0 수렴, 0 수렴, 1 수렴. 그럼 0으로 수렴하겠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때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치환이죠. 치환. x를 마이너스 t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어디로 가요?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x에 대한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본다는 거죠. 위아래 3의 t제곱을 곱합니다. 왜 곱하느냐? 그렇게 해야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매우 커지는 것 분의 1이죠. 어떠한 식과도 유사하다, 뭐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도 0으로 수렴한다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그럼 모두 해봐야 돼요. 0으로 가는 거 해봐. 0으로? 0. x 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2분의 1이죠. x 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0으로 가면 2분의 1입니다. 그래요? 1 수렴, 1 수렴, 1 수렴? 2분의 1이네. 네. 뭐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그냥 하나만 물어봐도 여러분들 다른 극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제 1번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을 보니까 약간 그 극한이 특이하게 생겼네요. 자, x가 어디에서? 0보다 큰 곳에서 0으로 수렴하는 케이스죠. 자, 얘도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2의 x제곱을 위아래에다 곱해서 함수식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다음에 한번 판단해볼까요?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위에는 2로 수렴하는 것처럼 봅니다. 2로. 아래 건 어때요? 너가 1로 수렴하니까 전체적으로 0으로 수렴하죠. 근데 0 플러스죠. 자,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증가함수 형태로 나올 거고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극한값이 1로 가까워지는 건 맞는데 항상 어떻다? 1보다 크면서 1로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얘가 0으로 가까워지는데 얘가 어떻게 가까워진다? 0보다 크면서 0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얘를 뒤집었으니까 얘 0분의 뭐 상수 형태니까 전체적으로 극한이 어떻게 된다? 발산하면 발산.
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얘랑 유사한 식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n분의 1 분의 뭐 이런 거. 얘랑 구조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예. 플러스 0으로 가는 것분에 적당한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것.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도 해본다? 0 마이너스로 가는 것 때문에 0 마이너스. 자, 0보다 작은데 0으로 가요. 그럼 극한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 네, 바뀌는 게 뭐밖에 없어요? 얘 똑같고 얘 아래 것만 체크해주면 되는데 너가 1로 가까워지죠.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까워지니까 전체적으로는 0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극한이 어떻게 된다? 아까랑 정반대가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요. 뭐 비슷한 예시를 든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 들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런 거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래에 로그 함수의 극한으로 갔습니다. 로그 함수. 로그 함수. 우리는 교육과정 상에서 지수 함수를 배우고 나서 로그 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를 어떻게 다룬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다루죠. 네, A의 범위가 어때요?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죠? 네, 뭐 역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범위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수함수에도 증가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함수에도 증가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A가 1보다 크면 증가할 것 같고요.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얘를 뭐 로그 AX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증가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지수함수를 연속으로 정의했으니까 로그 함수도 연속이 돼야겠죠. 임의의 실수, 정의역 범위에 들어가는 임의의 실수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극한을 보냈을 때 너가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그냥 여기 x에다가 r 대입한 거로 수렴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극한값이다. 동시에 이 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말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똑같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증가할 때 이 형태의 그래프, 이 로그의 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돼 있으면요? 반대로 됐으면 반대겠죠?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잖아요. 네. 스페셜하게 어떤 극한? 0보다 크면서 0에 가까워지는 극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얘가 뭐였어요? 점근선이었죠? 그럼 걔를 대칭시켰잖아요. 역함수니까. 그럼 점근선이 어디로 가? 역으로 가겠지. 맞죠? 점근선이 바뀝니다. 0으로 가요? 이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y값이 어떻게 가는 게 보인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보이고요. 왜? 얘가 점근선이니까 쭉 갖다 붙겠죠. 붙는데 붙지 않는 그런 거네. 자, 감소함수일 때 이렇게 극한을 보내면 얘를 따라서 y값이 증가할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의사소통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예제 4번이요? 예, 화이팅 하시고요. 자,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되게 영어를 잘하네. 영어를 잘해. Jesus Christ. 치즈 크러스트. 네, 여러분들 저의 어떤 인생의 신조 중에 하나인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웃어야 된다. 크게. 네, 그러면 실제로 생명이 연장됩니다. 진짜? 네, 네, 진짜입니다. 네, 의대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거? 네? 너무 쉽잖아요. 네. 네? 쉬워요? 네. 진짜요?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에요? 마이너스 무한대요? 저도 안 풀어봐서 모르겠어요. 예제 4번이요. 네,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네, 같이 볼까요? 자, 알고 있는 정보가 얘입니다. 알고 싶은 게 아래 거죠. 자, 무엇을 파악하면 되겠다? 그렇죠. A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냐가 달라지잖아요. 그 의도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함수를 뭐 굳이 어렵게 보자면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얘부터 체크해 보자고요. x분의 1부터.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어차피 0 플러스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쪽만 그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까이 다가가면 이렇게 돼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보겠습니다. 이 전체를 그냥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너가 0으로 수렴해야 된대요. 네, 이거 뭔가 지수에 있는 게 매우 커져 나가는데 0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자, 지수 함수의 극한인 거잖아요. 지수 함수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너랑 너 있잖아요. 너. 근데 커져 가는데 0으로 간대요. 그럼 뭐가 돼요? 얘가 되겠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이 로그 함수가 어떻다? 무슨 함수? 감수함수죠. 네, 감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x가 커지면 y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네요. 얘를 그냥 그림을 그려서 체크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할만하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엄밀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 알겠어요? 뭐가 있어?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A가 0보다 크다? 이게 A가 0보다 크다는 문제 있어.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 모든 수학 교과서가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약간 엄밀함을 약간 넘어가면서. 사실 얘는 우리가 배웠던 정의의 역이에요. 역. 아, 이해돼? 네. 처음에 설명해 뭐예요? 증가 함수면 발산하지였죠. 근데 지금 그 반대를 썼거든. 그래서 A의 범위를 반대로 알아낸 건데 이게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얘가 필요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증명을 안 했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쓰는 겁니다. 네. 이게 이해가 됐다고 하면 꽤 괜찮은. 네. 이해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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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기 전에 우리 주변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이게 책 읽다가 좋은 글귀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글귀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화목한 학교가 되겠죠? 자, 그 아래에 있는 것도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fx가 0보다 큰 함수 fx에 대한 부분 나와 있죠? 네.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냥 걔를 사용하면 됩니다. 왜 사용해도 되느냐? 함수가 그 극한값에서 연속이면은 막 사용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성질이 거기 막 길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제 2번을 풀면서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또 누가 물어보면 함수가 연속이어서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을 알아야겠죠? 네.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네, 뭐 0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정의에 따라서 실제로 x가 0도 아니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극한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리미트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얘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도 된다? 얘랑 바꿔 이렇게 바꿔도 된다. 왜 바꿔도 된다? 그냥 연속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얘 구할 수 있죠? 3 로그 3의 3이 1이죠. 그래서 1로 수렴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잘 보면 이렇게 극한에 방향이 있는 게 있죠. 한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풀 때 힌트를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보죠. 너는 어디로 수렴? 2. 근데 이제 연습을 하죠. 2보다 크면서 2로 수렴하죠. 네. 얘는 어디로 수렴? 0. 0 맞아? 0 0 플러스 0 맞네. 1로 이렇게? 0으로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크면서 0으로 가까워지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요 정도가 되는 거죠? 부호가 플러스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이렇게 추론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쉽지만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자, 친구를 위해서 카톡방에 좋은 말씀 하나씩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즐겁다.